안녕하십니까, 호쌤입니다.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십자화과 식물들을 좀 정리해 보는 거예요. 십자화과 식물들은 우리가 나물이나 반찬으로 많이 먹는 집안이에요. 배추, 무, 냉이, 고추냉이 이런 종류들이 다 십자화과에 포함되는 식물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유용하게 이용하는 식물 집안입니다. 십자화과라고 하는 과 명칭은 꽃에서 비롯됐어요. 꽃잎이 4장인데 그 꽃잎 4장이 열십자 모양으로 배열하기 때문에 십자화과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왔고요. 요즘은 십자화과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십자화과에 속하는 식물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배추 이름을 따서 배추과라고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십자화과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수액에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화과 식물들은 맛을 보면 매운맛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도 그렇고요. 갓도 그렇고요. 겨자도 그렇고요. 그 정점에 있는 건 아무래도 고추냉이겠죠. 고추냉이의 맵싸한 맛 때문에 우리가 향신료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 매운맛은 십자화과 식물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십자화과들을 구분을 할 때는 열매를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십자화과는 공통적으로 각과라고 하는 단단한 껍질을 가지는 그런 열매를 다는데 그 열매 모양이 굉장히 다양해요. 열매의 폭과 길이의 비를 가지고 폭이 길이보다 넓으면 단각과, 길이가 폭보다 길면 장각과 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그 길이 말고도 모양도 굉장히 다양해서 십자화과 식물들을 보실 때는 열매 모양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예로 냉이 같은 경우에는 하트 모양의 열매를 만들고요. 꽃다지 같은 경우에는 장타원의 납작한 열매를 만들고 또 어떤 종류들은 동그란 구슬 같은 열매를 만들기도 하고 긴 곤봉 같은 그런 열매를 만들기도 해서 열매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십자화과에 속하는 식물들이 70종이 넘는데 그 중에서 3개의 속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황새냉이 속, 그 다음에 개간냉이 속, 그리고 다닥냉이 속, 이렇게 3개의 속이 많은 식구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3개의 속은 별도로 한 번씩 다뤄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종들을 가지고 또 한 번, 이렇게 한 4번 정도 다루면 우리가 자주 만나는 십자화과가 얼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가 흔하게 보는 냉이하고 꽃다지 그리고 황새냉이 속에 속하는 친구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냉이를 대표하는 종, 바로 이 냉이죠. 냉이라고 하는 종들이 수십 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냉이는 다른 친구들하고는 속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냉이 속에는 이 냉이만 홀로 있습니다. 황새냉이 속이나 개간냉이 속이나 다닥냉이 속이나 이런 속에는 여러 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냉이는 홀로 하나의 속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이제 같은 속에 다른 종들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이 냉이만 홀로 하나의 속을 이루고 있어요. 냉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하트 모양의 열매죠. 특히 십자화과에서 이 냉이 종류들은 열매 모양이 식물을 구분하는 데 좋은 기준들이 되는데 그 열매들 중에서 가장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이 냉이입니다. 냉이는 사랑이에요. 이렇게 하트 모양의 열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화과들이 열매를 가지고 식물들을 구분하는 데 좋은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한화서예요. 이 꽃줄기가 계속 자라면서 꽃이 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에는 열매가 맺히고 위쪽엔 꽃이 피고 이렇게 꽃과 열매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주 초기가 아니면 열매를 함께 볼 수 있어서 열매 모양을 잘 기억해 두시면 냉이 종류들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꽃다지는 냉이하고는 다른 속을 이뤄요. 꽃다지 속이라고 하는 별도의 속을 이루고 있는데 남한에서는 이렇게 노란색 꽃을 피우는 이 꽃다지만 있고요. 백두산 근처로 가면 구름꽃다지, 우수리꽃다지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흰 꽃을 피웁니다. 같은 속에 속하는데 꽃이 있으면 냉이하고 금방 구분할 수 있죠.
그런데 열매만 있는 경우에는 열매 모양을 가지고 냉이하고 구분을 하시면 좋아요. 이 꽃다지의 열매는 이렇게 보시면 납작하고 길쭉한 그런 열매를 가지고 있어요. 장타원형의 긴 타원형의 납작한 열매를 가지는 게 꽃다지 열매의 특징입니다. 하트 모양을 하고 있는 냉이하고는 다른 모양의 열매를 달죠. 친구가 꽃다지 속을 대표하는 꽃다지입니다. 황새냉이 속을 대표하는 황새냉이죠. 이 황새냉이 속 친구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다른 속들하고 구별되는, 다른 냉이 종류들하고 구별되는 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복엽을 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깃털 모양의 복엽, 우상 복엽을 가진다라고 하는 게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냉이 종류들 중에 황새냉이 속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복엽을 가지는 친구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황새냉이 속 친구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다 복엽을 가지고요. 그리고 열매는 긴 원기둥형의 장각과를 가져요. 그게 이 황새냉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친구도 황새냉인데 물가에 있는 황새냉이들은 보통 줄기에 털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약간 메마른 곳에 있는 황새냉이들은 좁쌀냉이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털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털만 가지고 황새냉이하고 좁쌀냉이를 구분하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꼭 이 소엽, 작은 잎들이 둥글둥글한 잎을 가졌는지 뾰족한 잎을 가졌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셔서 비교하셔야 정확하게 동정할 수 있습니다. 냉이 중에 많은 분들이 황새냉이하고 헷갈려하는 냉이, 좁쌀냉입니다. 좁쌀냉이. 좁쌀냉이는 얼핏 보면 잎이나 이런 것들이 황새냉이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잎이 자세히 보시면 황새냉이는 이 정소엽, 제일 끝부분에 잎이 좀 동그랗고 다른 소엽들에 비해서 좀 큰 경향이 있는데 이 좁쌀냉이는 보시는 것처럼 다 좁쌀만 해요. 소엽들이 다 작습니다. 정소엽도 특별히 크지 않고요. 계속 이렇게 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줄기에 털이 많이 나 있어요. 줄기에 털이 많이 나 있고 식물체도 좀 작습니다. 좁쌀냉이는 1년생이나 2년생으로 자라는데 1년생인 친구들은 정말 작아요. 한 10cm가 될까 말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2년생으로 자라는 친구들은 키가 조금 커서 황새냉이하고 더 헷갈릴만 합니다. 그런데 이 줄기에 털을 보시면 정말 촘촘하게 많이 나 있어요. 황새냉이는 보통 털이 없이 매끈합니다. 근데 가끔 털이 있는 황새냉이들도 있어서 털 유무를 가지고 구분할 수는 없지만 털이 있다고 하더라도 황새냉이는 이렇게 촘촘하진 않아요. 이 좁쌀냉이는 줄기나 전체적으로 털이 빽빽하게 많이 납니다. 이 좁쌀냉이가 이제 강가나 논 주변이나 이런 데 가면 아주 흔하게 많이 자라는 냉이 종류입니다. 이 친구도 조금 메마른 땅에 살고 있는 황새냉인데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좀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요 몇 년 사이에 정말 좁쌀냉이와 황새냉이가 다른 종일까? 혹시 같은 종인데 생육 환경이 달라서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중간 형태로 나타나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황새냉이라고 부르기도 좀 힘들고 좁쌀냉이라고 부르기에도 좀 애매한 친구들이 있어서 둘이 혹시 같은 종은 아닐까라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분류학자들께서 정리해 주시리라 믿고 일단은 우리는 모습을 보고 구분을 하기는 하자고요. 좁쌀냉이와 황새냉이를. 황새냉이인데요. 황새냉이 중에 이렇게 유독 정소엽이 큰 친구들이 있습니다. 보통 황새냉이가 정소엽이 다른 소엽들보다 좀 크긴 하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보시면 유난히 정소엽이 매우 크죠. 이런 친구들을 예전에는 큰 황새냉이라고 구분을 하기도 했었어요. 굳이 구분하자면 이 친구가 이제 큰 황새냉이에 해당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쌀이냉입니다. 얼핏 보면 황새냉이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황새냉이는 주로 물가나 이런 곳에 많고요. 물론 산속에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쌀이냉이는 거의 등산로를 따라서 계곡가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황새냉이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가지가 벌어지지 않아요. 한 줄기만 이렇게 올라오고, 그리고 잎이 황새냉이는 끝이 둥글둥글 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정소엽이 다른 소엽들보다 둥글고 큰데 이 쌀이냉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엽들이 좀 뾰족뾰족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황새냉이가 둥글둥글한 느낌이라면 이 쌀이냉이는 늘씬하고 뾰족뾰족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주로 산지 계곡부 물가 근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나리냉이가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있네요. 잎이 미나리를 닮아서 미나리를 닮은 냉이다라고 해서 미나리냉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고요. 산지에 와서 계곡부에 냉이가 이렇게 큰 무리를 이루고 피었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 미나리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산지에서 습기가 촉촉한 곳에 물이 지어 자라는 그런 냉이 종류예요. 황새냉이 속 식물들 중에 우리가 흔하게 보기 좀 어려운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꽃 황새냉이라고 하는 친구하고 는쟁이냉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두 친구 다 깊은 산속 계곡 근처에서 볼 수 있는 친구들이고요. 꽃 황새냉이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황새냉이하고 많이 닮았어요. 그런데 잎도 훨씬 크고요. 작은 잎이 훨씬 시원시원하게 크게 생겼고, 그리고 꽃도 훨씬 더 크고 화려합니다. 그래서 꽃 황새냉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고요. 는쟁이냉이는 황새냉이 속에 속하는 식물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단엽을 가지고 있어요. 다들 우상복엽을 가지고 있는데 는쟁이냉이는 뿌리잎은 복엽을 가지는데 줄기잎은 단엽이거든요. 그 단엽의 모양이, 잎의 모양이 명아주를 닮았다라고 해서 명아주의 다른 이름으로 는쟁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거든요. 그래서 냉인데 명아주 잎을 닮은 잎을 가졌다라고 해서 는쟁이냉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이 두 친구들은 깊은 산에 가야 볼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오늘 십자화과 중에서 냉이하고 황새냉이 속 식물들을 쭉 한번 살펴봤고요. 이 다음에 이제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꽃이 피게 될 개간냉이 속에 속하는 친구들하고 다닥냉이 속에 속하는 친구들도 또 따로 모아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요. 약은 약사에게, 식물은 호쌤에게. 감사합니다.